그간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던 3월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준은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이 또한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한화자산운용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 3월 FOMC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이번에 시장의 기대대로 25bp 올리고, 네, 하반기에 혹시 은행들 위기 때문에 결국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연말까지는 그냥 이대로 쭉 간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결국은 분리 대응 원칙을 다시 한번 철회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연준이 싸우고 있는 거는 이제 원래는 물가와의 전쟁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금융 시스템 안정화라는 은행 위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써서 결국은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먼저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두 가지 금리 인상은 인상대로 하면서 물가와 전쟁 계속하고 재할인 창구, 결국은 지역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 등을 담보로 하는 그걸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재할인 창구 이용을 확대하면서 분리 대응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중요한 거는 특히 좀 봐셔야 될 거는 이제 그 연준이 발표하는 점도표 플러스 분기마다 발표하는 이제 경제 전망 지표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거는 12월 달에 발표됐던 거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 거의 현행과 유지되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것이고요. 결국은 현재 연준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은행 위기는 일시적이고 현재 정도의 대응으로 막을 수 있다. 그다음에 현재 높은 금리 수준에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일종의 이제 자신감을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3월 8일, 9일 상하원 그 파월의 청문회 때 이 그 빅스텝 언급 가능성까지 있으면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번에 그 태도가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누그러져서 일각에서는 이번의 인상을 비둘기적인 인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그러한 말 사이에서는 상당한 갭이 일정 부분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결국 이 체중금리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또 관심이죠. 지금은 이제 미국 사태 때문에 이 체중금리가 5.00%에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FMC 직전까지는 그 연말 최종금리를 한 5.5%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말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올린 것이 다다. 결국은 이미 이제 올릴 만큼 올렸다라고 최종 금리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적어도 만일 거기에 그 단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추후에 물가의 그 어려움, 즉 물가가 좀 더 강해지는 안 꺾이는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적인 긴축, 결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이렇게 된 거 이전보다는 불과 그 월 초 상하원 파월 청문회 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2주간 난리가 났었던 그 은행 위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이 은행 위기가 민간 시장의 신용을 줄여드는 신용 기축 효과를 갖고 와서 이것이 마치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를 그대로 나타낼 거다라는 것을 일정 부분 염두에 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대략 이번에 은행 위기가 작게는 연준이 50bp에서 많게는 한 150bp까지 올린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일정 부분 정확하게 그 수치를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미국 은행들의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것이 경기를 둔화시키는데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속도와 시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꼭 짚어야 될 거는 연말까지는 지금보다 낮아질 일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어젯밤에 사실은 채권 시장의 금리가 급격하게 또 한번 빠졌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이거는 거의 경기 침체를 벌써 반영하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건 다소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할 만한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월을 앞두고 시장 전략,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결국은 계속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4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1분기 실적 시즌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지난 한 3개월 동안 미국 기준으로 이미 어닝 포캐스트 결국은 올해 예상 이익이 계속 좀 하향 조정 떨어지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더 내려갈지 이번 분기에 특히 은행 위기와 맞물려서 기업들이 얼마나 예상치들을 좀 더 낮출지 그걸 또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반영할지가 되게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S&P 500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한 18배, 19배 정도 이익 대비 예상 이익 대비 거래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13배, 14배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시장의 그 주식 프리미엄이 할인율이 올라가는 결국은 그러면 그 멀티플 그 PER이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 시장은 금리 반응이 너무 비관적이지만 반면에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은 또 너무 낙관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업 실적에 계속 발표에 집중하면서 4월에 발표될 3월 물가, 고용 지표 등에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재경 하나자산운용본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센터장들은 이번 3월 FOMC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짜면 좋을지 긴급 진단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이 3월 FOMC에 대한 평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과 백영찬 상상인증권 센터장 모두 이번에 25bp 인상한 것과 관련해 이 SVB 이 은행 파산발 리스크는 여전했지만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백영찬 이 상상인증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 실질 기준 금리가 0%에 도달했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해 마이너스 4.97%였던 실질 기준 금리가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0%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바라본다면 연준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5월 FOMC에서는 추가 인상이 될지 아니면은 동결이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김지산 센터장과 이 황승태 센터장은 연준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두 센터장 모두 변수는 이번에 은행 리스크를 한번 지속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연내 금리 인하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백영찬 센터장은 이 두 센터장과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 실질 금리가 0%에 도달한 만큼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면서 5월에도 이 추가 금리 인상이 없고 지금 수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죠. 이 은행발 금융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백영찬 센터장은 최근 미국 유럽 은행들의 경우 이 CDS 프리미엄이 데일리로 봤었을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것을 봤었을 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UBS가 CS를 인수한 사례를 들면서 이 대형 투자 은행들이 중소형 은행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정부 또한 개입을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켰던 만큼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글로벌 금융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김지산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나 대형은행이 신속하게 대처한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한계점은 여전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추가 뱅크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심한 지금 이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나도 여쭤봤습니다. 이 센터장들 모두 당분간 변동성이 있는 시장인 만큼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다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위험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의 특정 이슈나 테마성으로 업종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조금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장세일수록 이 재무 상황이 안정적이고 또 실적 방향성이 좋은 우량주를 선택해야 된다고 덧붙였고요. 이 백영찬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금융시장이 앞으로 안정화된
된다는 가정하에 채권 시장이 매력적이고 또 원자재 쪽도 그만큼 매력적인 만큼 원자재 가운데에서도 이 구리라든지 메탈 쪽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